인간은 지구의 땅을 맨발로 밟고 살며 땅속 생명의 자유전자를 받아야 모든 생리적 작용들이 최적으로 돌아가게끔 만들어져 있다. 그래야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조물주가 설계해 놓으신 천지인의 이치이자 인체의 작동 원리이다. 안녕하세요. 책리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박동창 지음 국일미디어 출판사의 맨발 걷기가 나를 살렸다 입니다. 여러분은 맨발 걷기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여기 맨발 걷기의 이론을 체계적으로 알려주고 그 효과를 널리 전하려 애쓰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저자 박동창 작가입니다. 박동창 작가는 원래 금융인이었습니다.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1990년대 폴란드에서 LG 페트로 은행을 인수한 후에 CEO와 은행장으로서 폴란드 내 탑 4위 안에 드는 은행으로 성장시킨 장본인입니다. 2006년 귀국 후에 한국금융초빙연구위원을 비롯해 2010년 KB금융 최고 전략 책임자 부사장으로 우리나라의 금융산업 발전에 헌신하였습니다. 저자는 은퇴 후에 폴란드에서 깨달은 맨발 걷기의 효과를 계도하고 계몽하고자 2006년 맨발 걷기 최초의 서적인 맨발로 걷는 즐거움을 출간하였고 이 책은 작년에 맨발 걷기 첫걸음으로 다시 재탄생되었습니다. 현재는 비영리단체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를 창립하여 일명 생명 살리기 맨발 걷기 운동을 펼치며 맨발 걷기를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책은 맨발 걷기가 왜 치유 효과를 일으키는지에 대한 이론이 알기 쉽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박동창 작가가 직접 정립한 지압이론과 해외 의학자, 접지학자들의 논문 30여 편을 통해 정립된 접지이론이 잘 정리되어 있어 독자들이 맨발로 걸을 때 어떠한 메커니즘에 의해 치유가 일어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통해 땅과 흙이 주는 생명력과 에너지를 깨닫게 되었고 산을 비롯한 자연이 주는 이로움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히 산이 많은 우리나라는 그 혜택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기에 날씨가 따뜻해지면 꼭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책을 읽으며 맨발 걷기가 모든 사람에게 이로운 것인지에 대한 의문과 우려로 자료를 찾아보았는데요. 족저근막염이나 당뇨, 관절염, 통풍 등으로 발에 상처나 변형이 있는 경우 또 무좀이 있을 때에는 추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단단한 돌이나 이물질이 없는 좋은 장소를 선택하시고 또 모래나 흙을 밟는 과정에서 동물의 분변 등 오염된 부분을 통해 파상풍균 감염에 대한 우려나 세균 감염증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주의하면서 걸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맨발 걷기가 잘 조성되어 있는 장소를 알아보고 본인의 몸 상태에 맞게 코스를 잘 선택해서 방문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다가오는 봄에는 대중들이 많이 찾는 쉬운 곳부터 도전해서 더욱 건강하고 힘찬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천지인의 이치와 맨발 걷기. 인간을 중심으로 한 우주는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주를 나타내는 하늘 천자는 가로지른 일자가 하늘을 나타내고
아래에 가로놓인 일자가 땅을 나타낸다. 그리고 그 중간에 사람 인자가 서 있다. 하늘을 머리에 두고 땅을 밟은 사람을 중심으로 우주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이처럼 하늘 천자는 우주의 모습과 함께 우리 존재의 근본을 시사한다. 실제 우리 인간은 하늘이 내리는 따뜻한 햇빛과 산소를 마시며 산다. 한시도 그 햇빛과 산소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 이것은 생명의 유지를 위해 절대적인 조건이다. 사람은 하늘이 주는 적정한 햇빛과 산소에 시에라는 조건이 주어질 때만이 그 존재가 가능하다. 같은 이치로 사람의 존재는 땅을 딛고 살 때 완벽한 생명체로 살아갈 수 있다. 마치 모든 식물이 땅의 뿌리를 받고 모든 동물들이 땅을 밟고 살아가듯 우리 인간 역시 땅에 뿌리를 두고 땅을 밟고 살아야 한다. 맨발로 지구의 땅을 밟고 접지해야 우리의 모든 생리적 작용들이 정상으로 돌아간다. 이는 햇빛, 산소의 버금가는 인간 생존의 절대적 조건이다. 인간은 지구의 땅을 맨발로 밟고 살며 땅속 생명의 자유전자를 받아야 모든 생리적 작용들이 최적으로 돌아가게끔 만들어져 있다. 그래야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조물주가 설계해 놓으신 천지인의 이치이자 인체의 작동 원리이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도체의 고무 밑창을 댄 신발을 신고 살고 있다. 사는 곳은 지면과 멀리 떨어진 고층의 집이나 건물이다. 거기에다 우리가 걷는 길은 대부분 땅과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절연체의 아스팔트, 시멘트, 우레탄, 인조잔디 등으로 철저히 포장되어 있다. 사실상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땅과 접지가 차단된 채 살고 있는 것이다. 하늘의 햇빛과 산소는 한시도 빠짐없이 받고 마시며 살아가지만 땅속으로부터의 생명의 자유전자는 현대에 들어와 그 공급이 차단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소위 전자의 결핍, 일렉트론 디피션시 현상이 심해져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수많은 염증과 만성질환의 질곡에 빠져 있다. 우리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놀랍도록 단순한 해법을 찾아내었다. 바로 천지인의 이치에 걸맞게 맨발로 땅을 밟고 사는 일이다. 2006년 저자가 맨발로 걷는 즐거움이라는 책을 통해 확립한 자연의 지압 이론과 2010년 미국의 전기기술자, 심장의학자 등이 펴낸 어싱, 땅과의 접촉이 치유한다는 책과 20여 편의 임상 논문들을 통해 밝힌 접지 이론이 그를 뒷받침한다. 이 중에서도 맨발로 땅을 접지할 때 땅속의 자유전자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 생기는 변화에 대한 이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땅속에 무궁무진한 음전하를 띤 자유전자들이 몸 안으로 들어와 양전하를 띤 활성탄소와 만나 중화된다. 이렇게 만병의 근원이자 염증의 원인인 활성산소가 중화되면서 각종 만성 질환들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둘째, 자유전자는 적혈구의 표면 전하를 올리고 세포 간에 밀어내는 힘을 나타내는 제타 전위를 올려 혈액의 점도를 낮추고 혈류의 속도를 높여 침묵의 살인자라 불리는 무서운 심혈관 질환, 뇌질환들을 예방한다. 셋째, 자유전자는 세포의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대사의 핵심 물질인 ATP, 아데노신 산삼인산을 생성 촉진하여 삶의 활력을 충전하고 노화를 방지하며 당뇨를 예방하는 등 활기찬 생명 활동을 담보할 수 있게 한다. 넷째, 자유전자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진정시켜 숙면을 돕고 불안, 초조, 과민 등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한다. 다섯째, 또한 땅속에서 자유전자를 받아 그 전자들이 세포의 원자에게 궤도를 도는 짝이 된 전자들인 활성산소에 잃어버린 짝을 찾아주어 정상세포로 바뀌게 함으로써 염증과 통증의 원인을 해소한다. 여섯째, 더 나아가 몸속으로 들어온 자유전자는 우리의 면역계를 정상적으로 작동케 충전함으로써 면역력을 증강시킴과 동시에 각종 자가 면역 질환들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이렇게 맨발을 통한 땅과의 접지를 통해 땅속 자유전자를 몸 안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인체의 모든 생리적 작용을 최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게 된다. 그 결과 우리는 땅속 깊숙이 뿌리를 박은 초목들이나 야생의 동물들처럼 건강한 생명 활동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자는 이러한 땅속 자유전자를 생명의 자유전자로 부른다. 바로 땅이 주는 치유의 선물의 핵심 요소이다. 대한민국 사냐는 맨발 걷기의 최적지. 우리나라는 서울은 물론 지방 어느 도시에 가든 크고 작은 산들이 즐비하다. 따라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아름다운 숲길이 전국에 깔려있는 맨발 걷기의 최적지다. 과거에는 국토의 7~80%가 경작이 불가능한 임야라는 사실이 농경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아쉬움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오늘날 국토의 7~80%가 임야라는 사실은 누구든 맨발로 걸으며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여건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 어떤 다른 나라보다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금수강산이다. 맨발로 걷는 건강 세상에 세계적 발원지가 될 수 있는 지리적 필요 충분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해오며 칼럼니스트로도 활동하고 있는 영국인 마이클 브리는 1999년에 쓴 저서 한국인을 말한다에서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범상치 않은 통찰을 내놓았다. 한국은 평균 IQ 105를 넘는 유일한 나라, 문맹률 1% 미만인 유일한 나라다. 또한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며 세계 2위 경제대국 일본을 발톱 사이에 때만큼도 안 여기는 나라, 지하철 평가 세계 1위로 청결함과 편리함 최고인 나라, LPGA 상위 100명 중 30명의 선수가 국적을 가진 나라, 인터넷, TV, 초고속 통신망이 세계에서 최고로 잘 갖춰진 나라, 세계 각국 유수대학에 우등생 자리를 휩쓸고 있는 나라다. 한국인은 유태인을 게으름뱅이로 보이게 하는 유일한 민족으로 세계에서 가장 기가 센 민족이다 라고 서술하였다. 그의 통찰 이후로도 BTS, 블랙핑크, 트와이스와 같은 K-팝 스타는 물론 영화감독 봉준호, 박찬욱에 이어 피아니스트 조성진, 임윤찬 등이 등장해 세계를 휩쓸며 한국인의 저력을 보여주었다. 마이클 브리는 이러한 한국인의 비상함의 근원을 한국의 지리적 여건에서 찾는다. 한국의 사냐는 음양이 강하게 충돌하기 때문에 강할 수밖에 없다. 강한 기는
강한 종자를 생산한다. 같은 맥락으로 한중일 3국 중 한국의 진달래가 가장 예쁘고 인삼의 질도 월등하다. 물맛도 최고이고 음식도 정말 맛있다. 또 세계에서 한국의 꿩처럼 아름다운 꿩이 없고 한국의 한우처럼 맛있는 고기는 없다. 다 맞는 이야기다. 실제 한국의 인삼을 중국이나 일본, 미국 등에 가져다 심어도 한국의 인삼과 같은 성분이 나오지를 않는다. 또 한국의 배나 사과, 무를 다른 나라에 가져다 심어도 한국의 배나 사과, 무처럼 맛있고 사근사근하고 물이 많은 최고의 품질이 나오지를 않는다. 한국의 사냐의 땅과 흙이 얼마나 비옥한지를 미루어 짐작해 하는 사실들이다. 우리가 맨발로 걷는 산과 들의 숲길 역시 마찬가지다. 유럽이나 미국, 동남아 등 저자가 다녀본 그 어느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처럼 아기자기하고 넉넉한 산들이 일상 곁에 어우러진 곳은 없다. 토양 또한 우리처럼 포근한 황토와 마사토가 깔린 곳 역시 찾아볼 수 없다. 우리의 산들에는 소나무, 상수리나무, 참나무 등이 뒤덮여 있다. 그들이 뿜어내는 그윽한 향기와 산과 숲의 지기는 어머니 품과 같은 넉넉함을 자아낸다. 이러한 사냐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음양이 맞부딪히는 치열함에서 비롯된 결과인지도 모르겠다. 이러한 사냐의 비옥한 황토길, 마사토길을 맨발로 걸으며 그 땅의 기운을 맨발로 오롯이 받아들이는 우리는 진정 하늘의 선택을 받았다 할 것이고 당연히 하늘의 축복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땅은 세계 최고 품질의 인삼이 키워지고 세계 최고의 한우가 길러지고 세계 최고의 배와 사과, 무 등이 생산되는 땅이다. 우리는 그러한 땅에서 건강한 사냐의 기운을 맨발로 고스란히 받고 있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건강과 치유의 조건을 향유하고 있다. 그 맨발 걷기에 힐링의 효과를 아직 모르고 있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적과 같은 효과를 알리기 위해 우리는 지금 동분서주하고 있다. 그만큼 우리의 책임은 무겁다. 그리고 엄중하다. 이 길은 이전까지의 세상에 없던 길이기에 더욱더 소중하다. 맨발 걷기라는 무병장수의 길을 열어젖힌 이상 그 내용을 배우고 또 세상에 알려 계몽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매일매일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사회에서는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숲을 찾아가기가 쉽지 않다. 때문에 우리가 사는 도시의 일터와 집 주변에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흙길이나 황토길을 깔아놓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손쉽게 발을 씻을 수 있는 세족 시설들을 설치해 두는 건 역시 중대한 과제다. 그래서 지금 저자와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는 여러 뜻있는 분들의 도움과 협조로 그러한 길들을 열어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저자와 저자의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가 펼치는 생명 살리기 맨발 걷기 운동은 지속될 것이다. 맨발 걷기를 통해 질병 없는 인류의 건강 세상을 열어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움직임에 독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헌신을 바람하지 않는다. 과학적 이론으로 입증된 맨발 걷기의 효능. 2022년 9월 대한민국 통계청에서 발표한 한국인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사망자 수는 총 31만 7,680명이었다. 이는 전년보다 1만 2,732명, 4.2% 증가한 수치다. 이 중
80세 이상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50%로 10년 전에 비해서 15.2%포인트 증가했다. 사망 원인은 암,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 자살, 당뇨병, 알츠하이머병, 간질환, 폐혈증, 고혈압성 질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사망자의 26%가 암으로 사망해 전년 대비 0.6%포인트 증가했다. 세계적으로는 심혈관 질환이 사망 원인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자 수는 1990년 1210만 명에서 2019년 1860만 명으로 1.8배 늘어났다. 2위인 암 사망자 수는 2000년 600만 명에서 2018년 960만 명으로 1.6배 증가했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동 증가 추세 유지 시 2030년에는 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무려 164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대의학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암, 심혈관 질환 등 현대 문명병의 사망자 수는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난 3년간 전 세계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멈춰서 있다시피 했다. 앞으로도 언제든 또 다른 감염병 X가 출현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그만큼 우리 전 인류는 전례 없는 질병 위기 앞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감염병은 물론 비전염성 만성질환의 전방위적 공세 앞에 전 인류는 전전긍긍하고 있다. 사람들은 질병의 공격 앞에 전전긍긍하면서도 근원적인 전염병의 예방과 면역력 증강 방법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코로나19 팬데믹 때처럼 당장 나타난 질병의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만 총력을 기울이고 있을 뿐이다. 코로나19 팬데믹보다 훨씬 더 많은 사망자를 내고 있는 암, 심혈관 질환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예방책 없이 오로지 사후적 수단인 대증적 치료 약물과 주사제의 개발에만 급급하고 있다. 저자는 지난 20여 년간 맨발로 걸으며 자신은 물론 맨발로 걷는 주변 사람들까지 단기간에 놀라운 건강 증진 효과를 경험한 것을 확인해 왔다. 그 과정에서 맨발 걷기는 단순한 운동의 차원을 넘어서는 삶의 원형이자 정밀한 과학의 영역에 있는 건강 증진의 비법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 이론 체계를 확립해 왔다. 그 첫째는 지압 이론이다. 숲길을 맨발로 걸으면 땅 위의 돌멩이, 나무뿌리, 나뭇가지 등 자연의 진료들이 우리의 발바닥의 산재에 있는 온몸 장기의 지압점들을 무차별적으로 지압한다는 걸 확인했다. 이에 따라 혈액순환이 왕성해지고 면역체계가 강화된다. 마치 발지압사들이 발바닥 특정 장기의 반사구를 지압하여 해당 장기의 활성화를 도모하듯이 우리의 맨발 걷기는 땅 위 돌멩이, 나무뿌리, 나뭇가지 등이 전 장기의 지압점들을 자연적 무차별적으로 지압하여 온몸 전체의 기관의 활성화를 돕고 면역체계를 강화하게 되는 것을 이름이다. 둘째는 접지 이론이다. 나무나 동물들은 물론 무생명체들은 땅을 맨발로 밟고 살아야 그 생리적 체계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사실의 통찰이다. 바로 땅 속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음전하를 띤 자유전자들이 생체 안으로 올라와 아래의 각종 생명활동에 촉매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사실들은 2010년 이후 미국과 폴란드, 이라크에
접지론 학자들에 의한 각종 실험과 임상 논문으로 밝혀져 왔다. 즉, 땅속 음전하를 띤 자유전자들이 몸 안으로 올라와 모든 질병의 90%의 원인을 제공하는 양전하를 띤 활성산소들을 중화함으로써 암, 고혈압, 당뇨 등 무서운 질병들의 원인을 해소해준다. 적혈구의 표면 전하를 올리고 세포 간에 밀어내는 힘을 나타내는 단위인 제타 전위를 올려 혈액의 점성을 낮추고 혈류의 속도를 빨리 함으로써 혈전 형성을 방지하고 심혈관, 뇌질환의 위험을 예방하고 해소한다. 에너지 대사의 핵심 물질인 아데노신 3인산의 생성을 촉진, 활력을 불어넣고 항노화와 젊음의 묘약을 제공한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안정화시켜 숙면을 돕고 불안, 초조, 과민을 해소한다. 활성산소에 잃어버린 전자의 짝을 찾아줘 염증과 통증을 치유한다. 면역체계의 정상 작동을 도와 면역력을 증강하고 자가 면역 질환의 원인을 해소한다. 이에 저자는 땅속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음전하를 띤 자유전자를 생명의 자유전자라 부른다. 그 땅속 자유전자의 존재가 바로 무생명체의 건강한 생리적 활동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다. 결국 현대인들이 수많은 비감염성 만성 질병들은 물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성 질병 앞에 맥없이 무너지고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부도체에 고무 밑창을 댄 신발을 신고 절연체인 아스팔트, 시멘트, 우레탄, 아스콘 등 포장도로를 걷고 고층 아파트와 빌딩 등에 살면서 24시간 1년 365일 땅과의 접지가 차단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음에 기인한다. 바로 땅과의 접지의 차단에 따른 전자의 결핍 현상이 그 원인이라는 통찰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그를 해결하는 가장 단순하고 용이하고 무해하고 무비용의 해법은 바로 흙길 맨발 걷기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맨발 걷기를 통한 접지 충전으로 땅속 생명의 자유전자를 받아들여 건강한 생리적 활동과 면역체계의 정상 작동을 도모함이 그것이다. 셋째, 거기에다 맨발로 걸을 때 발바닥 아치의 스프링 작용, 혈액 펌핑 작용, 발가락의 꺽쇠 작용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며 건강한 생리적 활동을 담보한다는 사실도 발견하였다.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천재적 미술가이자 과학자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인간의 발은 인체공학 최고의 걸작품이라 지칭한 바로 그 이유다. 그래서 맨발 걷기는 단순한 운동의 영역을 넘어서는 인류 건강 증진의 정밀한 과학이다. 숲길은 오무의 자연치유 종합병원. 맨발로 걷는 우리에게 숲길은 최고의 자연치유 종합병원이다. 신발을 벗고 맨발로 숲길에 들어서기만 하면 모든 아픔이 나아지기 때문이다. 숲길은 병원과 달리 신발을 벗고 맨발로 숲길에 들어서기만 하면 입원이 되어 입원 수속이 필요 없고 병원비도 없다. 당연히 의료진도 없고 약도 없고 부작용도 없다. 그래서 숲길은 오무의 자연치유 종합병원인 것이다. 발밑의 땅은 의사가 되어 우리들의 발을 조물조물 정성껏 기분 좋게 지압해준다. 머리 위로 떨어지는 햇볕은 간호사가 되어 고된 삶을 따스하게 위로하고 보살펴준다. 등 뒤로 지나치는 바람은 포근한 병상이 되어 내면의 긴장을 풀고 쉬게 한다.
언젠가 한 회원이 그랬다. 우리의 숲길 종합병원은 돈을 안 받아 미안하다고. 병원에 가서 비싼 돈을 내야만 병이 치유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미안한 일이다. 숲길 맨발 걷기가 가져오는 자연 치유 효과의 가치를 돈으로 한번 환산해보자. 전문적인 지압사한테 1시간 지압을 받을 때 10만 원 정도의 돈이 든다고 한다. 우리는 숲길을 맨발로 한번 걸을 때마다 10만 원씩 버는 셈이다. 심혈관 질환의 예방을 위해 매일 한두 정씩 아스피린을 장복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자. 따지고 보면 그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더군다나 현재 아스피린은 뇌출혈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의사들까지 처방을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스피린 장복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의 치료비까지 환산한다면 맨발로 숲길을 걸어 혈액이 맑아져 아스피린을 복용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얻는 이득은 굉장한 셈이다. 면역 항암제를 한 번 맞는데도 수백만 원은 든다는 것으로 들은 적이 있다. 면역 항암제를 한 번 맞는다고 모든 암이 100% 완치되는 것도 아니다. 전체 암 종류 중 면역 항암제가 강한 효과를 보이는 것은 몇 개 되지 않는다고 한다. 혈관 질환을 앓고 있어 혈액 희석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치료비가 얼마나 들까? 맨발로 걷는 사람은 일평생 혈관 질환을 앓을 일도 혈액 희석제를 먹을 일도 없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을 아낄 수 있다. 2013년 미국 심장의학자인 스티븐 시나트라 박사팀은 숲길 맨발 걷기에 따른 접지의 혈액 희석 효과에 대해 연구한 바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10명의 건강한 사람들이 2시간 동안 접지했을 때 혈액의 점성이 접지 전보다 평균 2.7배가 묽어지고 혈류의 속도 역시 평균 2.68배가 빨라진다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맨발 걷기에는 부작용이 없다. 맨발 걷기는 완벽한 천연의 면역 항암제이자 무해한 혈액 희석제이자 항노화제일 뿐만 아니라 천연의 신경 안정제이기도 하다. 또 항염증제이기도 하고 면역 증강제이기도 하다. 단지 신발을 벗고 맨발로 숲길을 하루 한두 시간씩 밟고 걸으면 아픈 곳들이 신기하게 나아진다. 건강한 이들은 더욱더 건강해지고 젊어진다. 몸이 불편한 이들은 새로운 활력과 에너지를 충전받게 된다. 맨발 걷기는 단순히 신발을 벗고 땅을 맨발로 걷고 즐기고 놀기만 하면 질병이 치유되고 몸과 마음이 행복해지고 또 젊어지는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건강 증진법이다. 이는 우리의 조물주가 우리 인간을 설계해 주신 삶의 원형을 따르는 일이다. 그를 통해 우리는 조물주가 창조해 주신 질병 없는 생명체 본연의 건강한 모습을 서서히 재현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당신의 땅은 안녕하신가? 사람은 천지인의 삼위일체를 이루며 조화롭게 살아야 한다. 마땅히 하늘이 내리는 신선한 햇살과 공기를 마시고 살아야 할 것이며 또한 땅이 주는 치유의 선물인 땅속 생명의 자유전자를 몸 안으로 받아들이며 살아야 한다. 그래야 천지인의 삼위일체를 이룰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전제 조건이고 조물주가 설계해 놓은 생명의 축복이자 섭리이기도 하다. 이러한 삼위일체의 섭리를 따를 때에 우리 인간은 건강한 생명체로 존재함과 동시에 주어진 삶을 아무런 질병 없이 향유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모든 사람은 땅과의 접지를 차단하는
부도채에 신발을 벗고 매일 하루 세끼 식사를 하듯 수시로 맨발로 땅을 밟고 접지하며 땅속의 무궁무진한 생명의 자유전자를 받아들여야 한다. 맨발로 걸으면 건강한 삶, 병들지 않는 삶, 병으로 죽지 않는 삶, 그리고 젊음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다. 그렇게 생명의 자유전자가 넘치는 땅은 에너지 의학자 제임스 옵시만 박사의 접지 이론 논문, 전자가 항산화제로 작용할 수 있는가 리뷰 및 해설에 전자의 소스로서의 지구에서 아래와 같이 서술하고 있다.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지구 표면이 자유전자 또는 이동전자의 무한하고 갱신되는 공급원이라는 사실은 잘 확립되어 가고 있다. 지구 표면은 대기의 전기 회로에 의해 전위로 유지되고 있다. 전자를 공급하는 대기의 전기 회로에는 세 가지 주요한 발전원이 있다. 1. 자기권 아래로 들어가는 태양풍. 2. 전리층. 3. 바람 및 기상활동이다. 오시만 박사는 지구의 대기권상에서 위 세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한 전자들이 내려와 지구 표면은 전자가 충만한 상태가 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어서 오시만 박사는 전도체로 이루어진 지구 표면은 그 위의 생명체들에 끊임없이 전자를 공급한다고 밝힌다. 지구 표면은 전기적 전도성이 있어 지표면의 대상에 계속해서 전자를 공급한다. 지구 표면의 전기 전도율은 땅의 물과 미네랄 함량, 지하 수면의 위치, 초목 및 기타 요인 등의 영향을 받아 장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문제는 땅에 따라 전자의 전도율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맨발로 걷는 이 땅이 어떠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도 한 번쯤 살펴보아야 할 때가 되었다. 다시 말해 내가 맨발로 서 있는 땅이 지구 표면의 전자들이 원활히 공급되고 순환되는 곳인가 하는 점이다. 예를 들어 최근 새로 짓는 대도시의 신설 아파트들은 아파트 땅 지하에 주차 공간을 가득 채워 만든다. 그리고 그 주차 공간 위에 관상용 정원이나 흙길을 만든다. 주변 팔방이 보도블럭과 아스팔트로 막혀 흙길은 외딴 섬처럼 덩그러니 놓여 있다. 이러한 땅에 전자가 제대로 공급될 수 있을까? 아마도 그 땅에는 생명의 자유전자가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땅을 맨발로 밟아도 접지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러한 점에서 당신의 땅은 안녕하신가? 라는 질문이 시작된다. 접지를 통해 신체의 전자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땅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쓰레기가 묻혀 있는 땅 또한 맨발 걷기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쓰레기 매립장 인근의 땅은 비록 그 위에 고운 흙을 덮었다 하더라도 땅 속에는 썩지 않은 폐비닐과 폐플라스틱 같은 유해 물질들이 무수히 매장되어 있어 우리의 접지를 차단할 수 있다. 또 그 땅에는 메탄가스 등 각종 유해 물질들이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고 있을 것이다. 그러한 부도체에 썩지 않는 쓰레기 매립지 위에 우리가 맨발로 섰을 때 과연 그 땅 속에서 싱싱한 생명의 자유전자가 올라올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다. 그 점에서도 과연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이 안녕한가 하는 질문 역시 던질 수밖에 없다. 일부에서는 흙길이나 황토길을 만들면서 공장에서 인공적으로 제조한 접착제 등을 섞은 흙을 포설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길은 자연 그대로의 흙길의 질감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마치 시멘트길과 같은 단단하고 딱딱한 느낌을 준다. 이러한 길 역시 시멘트길처럼
땅속으로부터 생명의 자유전자가 넘실대며 오르는데 장애가 된다. 반면 얼마 전 저자가 강의를 다녀왔던 여의도 색강에는 500m에 달하는 마사토길이 새로 조성되어 있었다. 그 땅은 어떠한 인공 소재도 가해져 있지 않아 자유전자들이 펄펄 살아있는 듯했다. 지난번 방문한 원주시의 운곡 솔바람 숲길도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어우러진 달디단 자연 그대로의 흙길이 조성되어 있었다. 숲길에 들어서서 맨발로 땅을 딛는 순간 그곳이 싱싱한 생명의 자유전자가 무한히 존재하는 보고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우리의 맨발 걷기 성지 제1호인 대모산이나 치유의 성지인 금대산, 불곡산 등의 흙길, 황토길도 자유전자의 보고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바닷물이 찰랑대는 전국의 해변가나 아름다운 갯벌길 또한 그러하다. 또 최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조성하는 다양한 맨발길과 황토길들 역시 그러하고 독자 여러분이 직접 찾는 전국의 아름다운 산야 역시 모두 그러하다. 건강한 삶과 존엄한 죽음을 약속한다. 우리 맨발인들은 항시 생명력 넘치고 에너제틱한 삶을 살아간다. 그러나 최근 저자 주변의 사람들의 상황은 저자의 마음을 사뭇 어둡게 한다. 옛날 고교 시절 가까웠던 한 친구가 소식이 없더니 며칠 전 미국에서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가 날아들었다. 그 외에도 저자가 속한 단체 채팅방에는 칠순을 지나며 몸과 마음이 심약해졌다는 소회를 밝히는 친구들이 자주 보인다. 평생 땅과의 접지가 차단된 삶을 살아온 그들은 몸속의 활성산소를 중화시키지 못한 탓에 몸속 곳곳에 발견된 염증을 달고 살아간다. 이러한 염증은 어느 날 암이나 심혈관 질환, 뇌질환, 고혈압, 고혈당 등으로 발전할 위험이 크다. 또한 딱딱한 구두를 신고 걸으며 살아왔기에 근골격계의 곳곳에 질환이 생겨 통증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 자칫 치매와 파킨슨병 등 상상하기 싫은 고약한 질병들의 엄습도 예상할 수 있다. 근래 100세 시대라는 말이 미디어에서 자주 회자되니 사람들은 나도 100살까지 살 수 있겠지 하고 생각하곤 한다. 그러나 2019년도 인구 통계를 보면 80세까지 사는 것도 대단한 행운이고 축복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적어도 통계상으로는 그렇다. 생존율도 생존율이지만 생존한 사람들 중 과연 몇이나 건강할 것이냐는 문제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살아있는 동안 건강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다. 살아있더라도 병석에 누워있거나 배우자나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는 삶이라면 그것은 건강한 삶일 수가 없다. 70세부터 병상에 누워있다가 90세에 죽는다고 가정해보자.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차라리 죽는 것만 못한 그런 삶이 될 수도 있다. 살아도 건강하게 살아야 인간으로서의 품격을 잃지 않고 존엄하게 죽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 살아있을 때 건강하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 항상 중요한 과제는 현재의 내 몸과 오늘 하루를 건강하게, 행복하게, 또 당당하게 살아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람들은 운동도 많이 하고 좋은 음식도 챙겨 먹고 또 영양제도 먹고 좀 아프면
득달같이 병원으로 달려가 치료를 받고 난다. 소위 말하는 메디컬라이제이션 내 삶이다. 그러나 이렇게 살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 질병에 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 우리는 왜 질병의 질곡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일까? 왜 우리 인류는 지난 수천 년간 무병장수의 꿈을 꾸어왔지만 그를 못 이루고 있는 것일까? 갈수록 암 환자들, 심혈관 질환자들의 숫자는 증가해왔다. 심지어 치매 환자는 지난 4년간 우리나라에서 무려 4배 이상 폭증했다는 통계도 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아무도 모른다. 가르쳐주지 않는다. 암의 원인도 잘 모르고 심지어 주변에 흔한 본태성 고혈압은 아예 그 원인도 모른 채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그래야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 원인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다. 평생 부도체의 합성 소재의 신발을 신으며 땅과의 접지가 차단되어 자유전자의 몸속 유입이 근절된 채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우리 몸속에서 끊임없이 생성되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키지 못하고 배출시키지 못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암이나 고혈압, 고혈당 등 각종 현대 문명병의 고통 속에 던져진 이유다.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숲길 맨발 걷기의 경이로운 치유 효과와 항노화 효과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미국 등지에서 일부 의사들에 의한 개별적인 임상실험이 진행된 바는 있으나 그 외에는 아직 그 어느 누구도 본격적인 연구나 입증을 하지 못했다. 그렇기에 저자의 맨발 걷기 숲길 힐링 스쿨 회원들은 그 첫 번째 생명의 길을 열어가고 있는 축복받은 선두 프론티어 집단이 되고 있다 믿는다. 동시에 우리 국민은 물론 인류 전체의 건강한 삶을 향한 훌륭한 롤모델이 될 것이다. 우리는 조물주가 설계해 주신 대로의 삶의 원형인 맨발 걷기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80세까지 사는 것만도 행운이라고 지레 단정하지 말고 당장 숲길을 찾아 맨발로 나서보기 바란다. 봄 기운이 충만한 숲길에는 얼었던 땅을 뚫고 파릇파릇한 새싹이 힘차게 솟아오르고 곳곳에 꽃들이 만개하며 생명의 축제가 처처해서 벌어지고 있다. 촉촉한 숲길을 걷는 우리는 땅속으로부터 생명의 자유전자를 받으며 매일매일 축제의 삶을 살아간다. 숲길을 맨발로 걷는 것은 그 자체가 즐거움이고 긍정이고 감사이고 행복이다. 그래서 숲길 맨발 걷기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최선의 길이기도 하다. 독자 여러분들 모두 맨발 걷기는 건강한 삶과 존엄한 죽음을 약속한다 는 명제를 머릿속에 되새기며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또는 이미 닥쳐온 노년을 맨발로 걸으며 건강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